철이 지난 해밍웨이. 호텔 뜰을 손질해주고 번 돈 4리라로 술을 마시고 꽤 취해서 걸어가던 페두치는 젊은 신사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말을 걸었다. 젊은 신사는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점심만 먹으면 바로 같이 떠나겠다고 했다. 40분에서 1시간쯤 뒤에 만나자면서. 페두치가 오후에 자신이 할 일에 대해 은밀하게 자신감을 내비치자 다리 부근 술집에서 외상으로 그라파를 석 잔이나 내주었다. 이 그라파는 포도를 원료로 만드는 독한 이탈리아 술입니다. 날씨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 구름에 가렸다 나타났다 하며 간간히 비를 뿌리기도 했다. 송은 낚시는 그만이었다. 호텔에서 나온 젊은 신사는 그에게 아내가 낚싯대를 가지고 따라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럼요, 따라오라고 하세요. 페두치가 말했다. 다시 호텔로 돌아온 젊은 신사는 아내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 신사와 페두치는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신사는 어깨에 잡낭을 메고 있었다. 페두치가 그의 아내를 보니 신사만큼이나 젊어 보였다. 등산화에 파란 베레모를 쓴 그녀는 양손에 아직 조립이 안 된 낚싯대를 하나씩 들고 조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페두치는 그녀가 뒤처져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신사에게 눈을 찐 것하고는 젊은 부인 하고 여자를 불렀다. 이리 오세요. 우리랑 같이 가요. 시누라 이리 오세요. 모두 함께 가자고요. 페두치는 셋이서 나란히 코르티나 거리를 걷고 싶었다. 신사의 아내는 여전히 좀 떨어져서 다소 시무룩한 표정으로 따라왔다. 시녀리나, 페두치가 부드럽게 불렀다. 이리 오세요. 젊은 신사가 뒤를 돌아보며 뭐라고 크게 말하니 그제야 그녀는 그들을 따라붙었다. 그들은 마을의 중심가를 통과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페두치는 그들 모두에게 공들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르투로 씨 하며 모자 끝을 살짝 들어 올리기도 했다. 은행원 하나가 파시스트 카페 문 앞에서 그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가게 앞에 서너씩 서 있는 사람들도 세 사람을 응시했다. 새 호텔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돌가루 투성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도 그들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을 붙이거나 아는 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턱수염에 침이 묻은 깡마르고 늙은 거지가 모자를 내밀 뿐이었다. 페두치가 쇼윈도에 술병들이 가득한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추더니 입고 있던 낡은 군복 주머니에서 빈 그라파 술병을 꺼냈다. 마실 것을 좀 사죠. 시뇨라를 위한 마르살라 어때요? 이 마르살라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산 와인입니다. 조금만요. 그는 그 술병을 들고 몸짓을 해 보였다. 멋진 날이 될 것 같았다. 마르살라 좋아해요? 마르살라 조금 드실래요, 시노리나? 신사의 아내는 뚱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말했다. 이 사람 어떻게 좀 해봐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취한 거 아니에요? 젊은 신사도 페두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듯 했다. 그는 생각했다. 도대체 왜 마르살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맥스 비어붐이 마시는 술인데, 맥스 비어붐은 영국의 풍자 화가이며 작가입니다. 돈 하고 페두치가 마침내 신사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리라. 그는 강요까지는 아니었지만 신사가 행동을 취해주기를 바라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침내 젊은 신사가 지갑에서 10리라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페두치는 국내산과 수입산이 다 있는 와인 가게의 출입문을 향해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다. 2시에나 열어요. 거리를 지나던 사람이 핀잔하듯 말했다. 계단을 내려온 그의 마음은 상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콩코르디아에 가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콩코르디아로 내려갔다. 녹슨 썰매들이 쌓여있는 콩코르디아 현관에 이르렀을 때 젊은 신사가 독일어로 물었다. 뭘 하려고요? 페두치가 그에게 꼬깃꼬깃 접은 10리라짜리 지폐를 건네주며 말했다. 아무것도요. 그는 당황한 듯 보였다. 마르살라면 되겠죠. 난 모르겠어요. 마르살라면 되지 않겠어요? 젊은 신사와 그의 아내가 콩코르디아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마르살라 3잔 하고 젊은 신사가 과자 판매대 뒤에 서 있는 아가씨에게 말했다. 2잔 아니에요? 그녀가 물었다. 한 잔은 저기 밖에 있는 노인 거예요. 아, 노인 하며 아가씨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술병을 내놓았다. 그녀는 그 탁해 보이는 술을 3개의 잔에 따랐다. 신사의 아내는 신문 진열대 아래 앉아 있었다. 젊은 신사는 마르살라 한 잔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마셔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녀는 잔을 바라보았다. 젊은 신사는 나머지 두 잔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 페두치를 찾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어딜 갔는지 모르겠네. 잔을 들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온 그가 말했다. 이 술을 마시고 싶어 했는데 신사의 아내가 말했다. 4분의 1리터면 얼마죠? 젊은 신사가 아가씨에게 물었다. 화이트 와인요? 1리라예요. 아니 마르살라요. 여기 두 잔도 포함해서 4분의 1리터 줘요. 그는 자신과 페두치의 잔을 그녀에게 넘겼다. 그녀가 깔때기를 이용해 4분의 1리터를 따르고 있는데 젊은 신사가 말했다. 가져갈 수 있는 병에 담아주어요. 아가씨는 싱글거리며 병을 찾으러 잠시 자리를 떴다. 은창케 해서 미안해 여보. 그가 말했다. 점심때 그렇게 말한 것도 미안하고 우린 같은 걸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본 것 같아. 소용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달라질 건 없어요. 왜 춥지? 그가 물었다. 스웨트 하나 더 입고 나오지. 3개나 끼어 입었어요. 아가씨가 아주 가느다란 갈색병을 가져와 그 안에다 마르살라를 부었다. 젊은 신사가 5리라를 더 주었다. 두 사람은 가게를 나섰다. 아가씨는 여전히 싱글거렸다. 낚시를 든 페두치는 바람을 피해 길 한쪽 끝에 서 있다가 그들을 보며 말했다. 여기입니다. 내가 낚싯대를 가져가지요. 누가 분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무도 우리한테 시비를 걸진 않을 겁니다. 코르티나에서 나한테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요. 한때 난 군인이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를 좋아해요. 난 개구리를 팔아요. 낚시가 금지됐다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요. 큰 송어가 아주 많아요. 그들은 강을 향해 언덕을 내려갔다. 마을은 그들 뒤편에 있었다. 해가 들어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저기 페두치가 방금 지나온 어느 집 문가에 서 있는 한 아가씨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딸이에요. 닥터? 신사의 아내가 말했다. 이젠 자기 의사까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닥터가 아니라 도트. 젊은 심사가 말했다. 페두치가 가리키자 아가씨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가 들판을 가로질러 강둑 쪽으로 길을 틀었다. 페두치는 여러 번 눈을 끔뻑거리기도 하고 온갖 아는 체를 하면서 빠르게 짓거렸다. 나란히 걷고 있어서 그의 입김이 바람을 타고 신사의 아내에게로 날아들었다. 한 번은 그의 팔꿈치가 그녀의 갈빗대를 찌르기도 했다. 그는 어느 때는 이곳 코르티나 담배처 방언을 쓰다가 또 어느 때는 티롤의 독일 방언을 쓰기도 했다. 젊은 신사와 그의 아내가 어느 쪽 말을 알아듣는지 몰라서였다. 그러다가 젊은 신사가 독일어로 예 하는 걸 듣고는 티롤 방언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신사와 그의 아내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우리가 낚싯대를 갖고 가는 걸 봤으니까 지금쯤 불법 포획을 감시하는 경찰이 우리를 쫓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짓은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늙은이도 너무 취했고. 그래도 돌아갈 마음은 없잖아요. 신사의 아내가 말했다. 낚시를 할 거잖아요. 당신은 돌아가는 게 어때? 돌아가 여보. 당신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같이 갈 거예요. 두 사람이 강둑 아래로 서둘러 내려가자 페두치가 강을 가리켰다. 그의 외투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강물은 누렇고 탁했으며 오른쪽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이탈리아 말로 해요. 젊은 신사가 말했다. 운 메초라, 피우드 메초라. 적어도 30분은 더 가야 한다는군. 돌아가 여보. 이런 바람엔 감기 걸리기 딱이야. 날씨가 좋지 않으니 재미 볼 일도 없겠어. 그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풀이 돋은 강둑을 돌아 올라갔다. 강가로 내려가 있던 페두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녀가 강둑 꼭대기 너머로 사라질 즈음에야 상황을 알아챘다. 부인, 그가 독일어로 소리쳤다. 아가씨, 가지 말아요. 하지만 그녀는 강둑 너머로 가버린 뒤였다. 가버렸군. 페두치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낚싯대를 묶은 고무줄을 풀어서 분리되어 있는 낚싯대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30분을 더 가야 한다면서요? 아, 그랬죠. 30분쯤 더 가면 좋지요. 근데 여기도 좋아요.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여기나 저기나 다 좋아요. 젊은 신사는 강둑 밑에 앉아 낚싯대를 조립한 후 거기 얼레를 달고 낚싯줄을 했다. 그는 경찰이나 마을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강둑을 넘어올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고 겁이 났다. 강둑 너머로 집들과 종탑이 보였다. 그는 목줄을 넣어둔 상자를 열었다. 페두치가 상자로 몸을 기울여 넓적하고 단단한 엄지와 검지로 축축이 젖은 목줄들을 헤집더니 말했다.
납은 없어요? 없어요. 납을 갖고 와야죠. 페두치가 흥분했다. 납을 갖고 와야죠. 피온보. 조그만 피온보 말이에요. 여기 낚싯바늘 위에 그걸 달아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미끼가 무리로 둥둥 뜬다고요. 갖고 왔어야 하는데 조그만 피온보를. 당신은 가져왔어요? 아니요. 그는 자신의 주머니들을 마구 뒤졌다. 군복 주머니 안에서 나온 먼지들이 흩날렸다. 아무것도 없어요. 피온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낚시 못하겠네요? 젊은 신사가 그렇게 말하고는 낚싯줄을 도로 감고 낚싯대를 분리했다. 내일 납을 구해서 다시 오죠. 이봐요 선생. 납을 갖고 와야죠. 없으면 낚싯줄이 물리로 떠버린다고요. 페두치의 날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피온보를 갖고 왔어야 했어요. 조그만 거 하나면 됐는데. 낚시 도구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말끔하고 새 것인데 납이 없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 걸 갖고 왔을 텐데. 필요한 건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젊은 신사는 눈이 녹아 흐릿해진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알았어요. 피온보를 가지고 내일 다시 와요. 아침 몇 시가 좋겠어요? 말해봐요. 7시. 해가 다시 나타났다. 따뜻하고 쾌적했다. 젊은 신사는 안심이 되었다. 이제 법을 어길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르살라 병을 주머니에서 꺼내 페두치에게 건넸다. 페두치는 그냥 돌려주었다. 젊은 신사가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병을 페두치에게 넘겼다. 페두치가 다시 돌려주며 말했다. 당신이 마셔요. 이건 당신 마르살라니까. 몇 모금을 마신 뒤 젊은 신사는 또다시 병을 넘겼다. 페두치는 술병을 뚫어지게 보더니 다급하게 들이켰다. 술이 목으로 넘어가는 동안 그의 목에 달라붙어 있던 잿빛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는 눈을 쫓고 가느다란 술병 끝에 고정시킨 채 계속 마셨고 마침내 모두 비워버렸다. 그가 마시는 동안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결국 오늘은 그에게 굉장한 날, 멋진 하루가 되었다. 좋아요. 아침 7시. 그는 젊은 신사 선생을 몇 번이나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좋은 마르살라였다. 반짝거리는 그의 눈앞에 오늘 같은 날들이 쭉 펼쳐 있다. 그것은 내일 아침 7시에 시작될 터였다. 두 사람은 마을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젊은 신사가 앞서 걸었다. 그는 언덕 위쪽 꽤 멀리까지 가 있었다. 페두치가 그를 불렀다. 이 봐요 카로. 오리라만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일당 말인가요? 젊은 신사가 인상을 쓰며 물었다. 아니, 오늘 것이 아니라 내일 것을 오늘 주면 안 되겠냐고요. 내일은 내가 모든 걸 준비하지요. 빵, 살라미, 치즈,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걸요. 당신과 나 그리고 시뇨라를 위한 낚시, 미끼, 피라미, 벌레는 물론이고요. 마르살라도 갖고 올 수 있어요. 오리라라면 모든 게 다 돼요. 오리라만 부탁해요. 젊은 신사는 자신의 지갑을 뚫어지게 보더니 2리라짜리 한 장과 1리라짜리 2장을 꺼냈다. 고마워요 카로. 고마워요. 칼튼 클럽 회원이 다른 회원으로부터 모닝 포스트지를 건네받을 때 내는 목소리로 페두치가 말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리라. 갈키로 얼어붙은 걸음을 깨부수는 호텔 뜰일은 이제 그만하리라. 그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렸다. 그럼 7시에요 카로. 그는 젊은 신사의 등을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7시 정각. 안 갈지도 몰라요. 지갑을 주머니에 넣으며 젊은 신사가 말했다. 뭐라고요? 페두치가 말했다. 피라미를 준비할 겁니다. 시뇨르, 살라미도 모두 다 준비할 거예요. 당신과 나 그리고 시뇨라 우리 세 사람 것 모두. 안 갈지도 모른다고요. 젊은 신사가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호텔 주인한테 말해 놓을게요.